안녕하세요, 고해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저의 고민이 같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양도세 완화 정책 이후에 저는 서울 지역 내에서도 부의 양극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의 양극화가 시작되면 내가 과연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집을 사야 될 것인지,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도 이 방송은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서울의 부동의 1, 2위가 어디죠? 강남 서초입니다. 자, 이 강남 서초를 제치고 1위를 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까지도 한번 알아보시죠. 계약갱시 청구권, 안 쓴 전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세는 종전보다 18%가 올랐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14%가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요. 전월세 가격이 임대차법 2년 차에 서울에서는 월세가 처음으로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이미 임대차법이 나왔을 때부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월세 가속화. 자, 이 예상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아래 보시는, 중앙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요, 서울 지역의 전월세 거래 건수와 거래 비중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에 전월세 거래 계약 건수는 쭉 우상향을 했죠. 자, 그렇다면 22년에도 29만의 계약 건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4월, 지난달까지의 집계표가 29만의 계약 건수를 이뤄냈던 겁니다. 이미 작년 2021년 전월세 계약 건수의 약 41%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앞으로 8개월이 더 남았죠. 5월부터 12월까지 계약 건수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거래 비중을 한번 볼까요?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전세 거래량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기준으로 전세가 월세에 밀렸습니다. 월세 가속화가 증가한다는 예상이 그대로 맞았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 인상과 7%라는 고금리까지 더해져서 무주택자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대란을 우려한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약대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고요.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 수도권 외곽 신도시에 택지 공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도심 내의 공급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파격적으로 재정금융을 지원한다고 했고요. 질적인 혁신을 통해서 주거복지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공급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공급하느냐? 도심 내에 공급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신도시는 더 이상 안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양도세 완화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자 수도권 외곽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하락이 확산이 됐습니다. 화성, 수원, 용인도 하락폭이 대폭 증가했고 수도권 전체의 집값은 한 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하락세로. 자, 반면에 서울 지역은 어떨까요? 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2006년 통계 이래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9제곱미터 사이즈가 아니라 40제곱미터 이하의 거래가 이만큼 최고 수치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40제곱미터면요, 투룸이에요. 자, 서울에서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5년 전에 60%에서 지금은 7%대로 떨어졌습니다. 100채가 있으면 6, 7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서울의 온도차가 굉장히 극명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서울에서도 어떤 지역이 주목을 받을까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지난달 26일에는 한남 더일이 85억의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같은 날 이촌 한강 맨션 같은 경우는 38억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20억이 올라서 65억에서 85억으로 신고가를 갱신한 건데, 이촌 한강 맨션 같은 경우에는 단 5일 만에
4억이 뛴 겁니다. 단 5일 만에. 대통령이 와도 용산 개발은 예정대로 한다고 합니다. 자, 1.5km, 집무실에서 1.5km 떨어진 청파동. 자, 여기가 제1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인데요. 이곳에 25층짜리 아파트가 승인이 됐고요. 6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주상복합이 두 번째 승인되었는데 이 주상복합의 층수가 38층입니다. 집무실 이전과 상관없이 개발이 다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용산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용산만 달아오른다라고 하는데요. 용산 인근 지역들은 안 달아오를까요? 불길은 주변으로 퍼지는 거죠. 그렇죠? 윤호재 속에서 집값 양극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용산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도심 양극화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용산 중에서도 한남 2, 3, 4, 5구역에 조합 협의체가 결성이 되어서 60m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자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2030 서울 플랜의 고밀도 개발 사업의 슬로건이 뭐냐?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는 겁니다. 90m를 지을 걸 120m로 지어서 건폐율을 작게 하고 용적률을 높이면 이만큼 인센티브를 받은 거에 기부 체납을 해서 이 땅에다가 무얼 하냐? 녹지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원을 만들어주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김길성 중구청장 후보는 서울 중구를 뉴욕 맨하튼처럼 만든다라고 하고요. 뉴스의 컬럼에서조차 중증 빌딩이 빼곡한 서울 도심은 막대한 공간 낭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간 낭비죠. 자, G10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울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는 서울이라고 해야 되는데 서울 도심이 G10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도심 재발견과 재창조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시장이 도심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토로를 하면서 세운지구의 개발 사업과 서울 도심의 고밀도 사업에 대해서 여러 단체와 여러 매체에 나가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은 사실상 도심 변화의 전기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서울 지도에 보시면 서울 외곽, 왕숙, 다산, 고덕, 강일, 하남, 가밀, 교산, 위례, 내곡, 과천, 광명, 하안, 부천, 옥길, 부천 원종. 자, 이쪽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서울 외곽 지역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죠? 외곽 지역에 더 이상 택지지구에 대한 추가 공급이 없고 도심 내에 공급을 집중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이 도심 내에서도 녹지축과 상업지, 자, 업무시설 등을 제외하면 뭐가 남습니까? 주택 밀집 지역은 얼마 없습니다. 이 지역을 빼면 그나마 강남과 용산 같은 경우에는 땅값조차 너무 비싸고요. 투자금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기 때문에 1, 2억 정도로 투자 가능한 지역을 저도 찾고 있는데요. 1, 2억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을 다 제외하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전월세 시장이 앞으로 쭉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도심의 소형주택의 매매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종로, 영등포, 강남 일대가 윤 정부 들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고요. 서울 지역 내에 이 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양극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그러면 어디를 주목하느냐? 서울 구도심 내에 노주택가, 그 중에서도 소형주택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1, 2억 소액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와 서울시 각 구청에서도 도심 재개발을 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서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와 내 집 마련이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제가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